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쪽에 있는 전기 회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ohm의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hm은 독일사이면인데 우리 전기의 그 업적에서 위대한 그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ohm의 법칙을 보면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1번식이죠. 전류의 크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식은 전압도 알고 저항을 알 때 전류를 구하고자 할 때 쓰는 공식이고, 또 이 식을 변환시키면 V는 IR, R는 I분의 V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가 21쪽에서 식을 보면은 변환하는 식을 보면은 요 분수식 계산법을 제가 이 책에다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을 약간 하겠지만은 꼭 여러분들이 이걸 익혀야지. 어려운 수학식은 다 계산기로 하고 이 분수식을 변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분수식의 계산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10분의 2는 5분의 1입니다. 분수식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는데, 화살표 방향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표시된 대로 이렇게 서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동을 하니까 5가 1이 가니까 10분의 2 곱하기 5는 1분의 1. 또 10이 이쪽으로 오면은 1분의 2 곱하기 5는 1분의 10. 이 전체의 식을 다 뒤집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뒤집으니까 2 곱하기 5분의 1 이고로 10분의 1. 식이 다 1번식과 2번식과 3번, 4번식이 다 이코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분모에 항상 1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ohm의 법칙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원래는 I는 이코르 R분의 B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1이란 숫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1을 안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산 문제를 풀다가 잠깐만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1이 숨어 있으니까 I는 I와 R을 바꾸면은 R는 I분의 V가 되고, 또 여기 I가 1로 와버리면은 이쪽으로 온 거죠. I가 이쪽으로 와보니까 IR은 V인데 밑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이 숨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들이 이 분수식의 계산법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압니다. 옛날에 다 공부를 했던 거고 학교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이제 오래돼서 안 써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앞으로 한번 가면은 이제 이런 거를 알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I는 R분의 B니까 1분의 I는 이런 얘기죠. 요거 1번식을 한번 보면은 1분의 I는 R분의 V니까 V는 요거 V를 가만 놔두고 R가 1, 2 가보면은 V는 IR. 요거 R가 1로 왔어요. R가 1로 오고, 또 I가 R을 놔두고 오면은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R분의 V.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면서 꼭 앞에 있는 식을 쉽게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I는 이코로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전류하고 전압 중에서 전류가 중요하니까
I는 이코로 T분의 Q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더 잘 많이 나옵니다. T는 이코로 세컨드고 Q는 이코로 쿨롱이고 V를 여기다 쓴다 그랬어요. 요 Q를 그대로 쓰고 여기 일한 주를 쓰고 쿨롱 이렇게 썼는데 이 식과 요 식과 이 식을 여러분들이 꼭 같이 암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461쪽 01번이 나온 것이 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을) 한번 가볼까요? 1번 문제네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뭐하고 가해진 전압에 뭐한다. 그러니까 I는 오매 법칙이죠. R분의 V니까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도 2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냥 오매 법칙을 외우라 그러면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나 글로 돼 있으면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다시 이제 우리가 페이지 이동을 해서 20쪽으로 여러분들도 교과서를 20쪽으로 옮기겠습니다. 20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20쪽 끝났고 21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아까 요거 설명했죠? 설명했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전력과 전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기전력이라는 것은 전기를 일으키는 힘, 건전지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발전기를 표시할 때는 E라고 표시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V라고 표시한다. 근데 이제 우리 전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전압을 표시하는데 여러 말을 쓴다는 뜻입니다. 전압은 단자 전압, 전압 강하, 선간 전압 이런 말을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어려운데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항이 두 개를 하나 그려놓고 설명해 봅시다. 전원 세고 이를 여기 단자를 A라 하고 이 단자라는 건 마디입니다. 마디를 여기 C라 합시다. 여기 저항을 R1이고 여기 저항을 R2라 하면은 R1은 이거로 다시 쓰면은 RAB A 단자와 B 단자 사이의 저항 이렇게 쓸 수도 있고 R2를 써라. 그럼 R2는 RBC 이렇게 쓸 수 있는데 B 단자와 C 단자 사이의 저항 이렇게 쓸 수도 있고 RA와 B 단자 사이의 저항 단자 전압 여기 나타난 전압을 V1이라면은 V1은 여기를 V2라 하면은 V1은 A와 B 사이의 전압 A 단자와 B 단자 사이의 전압 A와 B 사이의 전압 강하 여기 있죠. 전압 강합니다. 이 말도 여러분들이 꼭 외워놔야 됩니다. 선간전압 여기 선이라 있다 하면은 요 사이에 있는 선간에 있는 나타나는 전압을 표시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V2는 R2에서의 전압 B 단자와 C 단자 사이의
단자전압, R2에서의 전압 강화 또는 B와 C 단자 사이의 전압 강화,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 말을 잘 몰라서 전기 포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틀리지 않도록, 이제 틀리지 않은 건 아니죠. 뭐 그냥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항의 접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번은 직렬 접속이네요. 직렬 접속 회로는 저항 R1과 R2와 R3가 한 선에 계속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한 선에 연결되어 있어요. 한 선에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직렬 접속. 병렬 접속을 한번 볼까요? 뒤에 이제 쭉 나오니까 병렬 접속이 있는데, 병렬 접속은 R1과 R2와 R3가 한 선에 연결된 게 아니고 한 선에서 갈라져 들어갔어. 이렇게 합니다. 그죠? 갈라져 들어가서는 이렇게 연결된 거는 병렬 접속이라 한다. 이건 이제 직렬 접속부터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접속은 합성 저항을 구하여라. 그러면 합성 저항은 R1과 R2와 R3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R1과 R2, R3 더해주니까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하니까 65옴이 됐어요. 이제 계산기가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 같은 저항을 N개 개 접속했을 때는 합성 저항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말은, 같은 저항 R을 N개 개 접속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같은 R1 이코로 10이다. 같은 저항이니까 여기 또 10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하나에다가 N을 곱하면 20이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같아. 이제 전류를 구하는데, 전류 I는 R0 합성 저항입니다. 합성이 나왔죠? 합성 저항분의 전압 I는 아까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 하니까 60분의 100이니까 6분의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각 저항에 나타나는 전압, 여기 요 R1에서 나타나는 전압 V1, 무슨 전압이랬죠? 단자 전압 또는 전압 강하. 우리가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용어를 아직 못 외웠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꼭 외워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R1 저항에서 나타나는 전압, R1 단자에서 나타나는 단자 전압 V1 또는 R1에서 나타나는 전압 강하. 여기도 한번 볼까요? R2에서 나타나는 전압 강하, R2 사이의 전압. 이런 말을 똑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일 때는 I 곱하기 V1, I 곱하기 V2. 여기서 나타나는 전압은, 다시 하겠습니다. V1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압, V는 IR이니까 I의 R1, V2는 I의 R2, V3는 I의 I3로 나타내니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에 나의 사용법은 좀 이따 한번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접속은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놨지만은 합성 저항 값이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전류는 많아진다. 이 전류는 커진다. 그런데 이렇게 병렬 접속에서의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은 쓰는 것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R 합성 저항 R0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을 하는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R0니까 계산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식을 그대로 쓰는 거죠. 2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 더하기 60분의 1은 120분의 1.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까지를 계산하니까 R0분의 1은 120분의 11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R0분의 1이 아니고 R0를 구하는 것입니다. 합성정을 구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까 분수식에서 계산한 법을 배웠어요. 다 뒤집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11분의 20 뒤집은 겁니다. 전체를 뒤집으면 이렇게 했죠. 그래서 120 나누기 계산기로 120 나누기 11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계산기 사용법은 아까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렬에서 2는 이코로 100V다.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도 100이고 여기 단자에 나타나는 전압도 100이고 이 단자에 나타나는 전압도 100V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다 220V죠? 우리 형광등을 한번 이번엔 옆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이 하나, 둘, 세 개를 사용했다. 우리가 걸리는 전압이 V는 이코로 220V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테스터기로 여기 A, B, C 단자입니다. D, E, F 단자라 하면은 A와 F 사이의 단자 전압을 재면은 몇 볼트입니까? 220. 여기도 몇입니까? 220. 여기도 몇입니까? 220.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2는 이코로 100V라 했지만은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도 100.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도 100. R1에 25에 걸리는 전압도 얼마입니까? 100임을 알 수가 있다. 병렬에서 우리가 전압이 같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490쪽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490쪽 한번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문제 이게 이제 16번인데 자 우리가 한번 16번은 우리 전기에 대한 상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저항 4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여 AB 간의 일정 전압을 가했을 때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전기 난로를 사용할 때 전기 난로를 하나가 500W가 이렇게 있어요. 500W. 또 전기 난로가 500W 두 개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기 난로를 더 뜨겁게 하고 싶다. 그러면 500W, 500W짜리 선이 있는 거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하니까 몇 와트가 돼요? 1000W가 됩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시켜야지 전기 난로를 뜨겁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소비 전력이 1000W니까 이게 큰 거죠.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은 어느 것인가? 병렬로 연결시킨 것이다. 요거는 직렬이죠. 1번은 직렬, 요거는 직렬하고 요거는 병렬, 요거는
두 개 병렬을 또 플러스 직렬로 연결한 거고, 요거는 전체를 뭘로만 연결했어요? 병렬로만 연결하는데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은 병렬로만 연결한 것이다. 우리 아까 집에 있는 형광등이나 집에 있는 전기용품은 전부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조금 중요한 걸 배우는데, 뭘 배웠냐면은 우리 집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선은 직렬이다, 병렬이다? 네, 딱 병렬입니다. 여러분들이 병렬로 이러한 문제 4번과 같이, 여기 4번과 같이 이러한 형식으로 집에 있는 모든 전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형광등, 전기 난로, 그 다음에 TV, 냉장고, 에어컨, 이렇게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병렬로, 우리 집안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몇 쪽을 하고 있었냐면은 23쪽으로 했으니까 23쪽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각 저항의 3번에 한번 봅시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분배 법칙을 한다 그러는데, 이 분배 법칙은 아까 위에를 그림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0이니까 100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병렬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몇 볼트입니까? 100이죠. 100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0이에요. 100이니까 여기 I1은 R1분의 오메 법칙에 의해서 V니까 이건 고로 20분의 100 하니까 몇 암페가 흐릅니까? 5암페가 흐른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여기 그렇다면은 여기에 걸리 흐르는 전류는 I2는 얼마인가? 이 I2도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0이니까 I2는 이코로 R2분의 V니까 이건 이코로 40분의 100이니까 4분의 10A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래에 있는 이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 온 것이고, 일반적으로 병렬에서의 계산은 합성 저항값은 이렇게 돼 있죠. 합성 저항값은 R0는 이코로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해가지고 뒤집습니다. 뒤집어를 계산하면은 R0는 R1 플러스 R2분의 R1 R2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꼭 식을 두 개인 식은 암기를 해놓는 게 훨씬 편합니다. 네,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세 개가 병렬일 경우도 암기를,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550쪽에 01번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두 개일 때는 R1 플러스 R1 R2, 세 개일 때는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3 R1 분의
R1, R2, R3. 두 개일 때는 R1, R2를 곱해주고 세 개일 때는 R1, R2, R3가 다 곱해 있다는 거를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이런 거를 틀린 사람은 이거는 합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두 개짜리를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면은 저항의 직병렬 접속회로 이렇게 돼 있네요. 직병렬 접속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두 개는 병렬. 그 다음에 요 R3하고는 직렬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럴 때는 병렬을 먼저 구합니다. 병렬 구하는 식을 이렇게 계산했더니 답은 13.3이 나왔고 60이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73.3이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림에서는 요 두 개는 직렬이고 요 R3와는 병렬이고, 그럴 때는 요 직렬을 먼저 구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요걸 먼저 계산했죠. 10하고 40을 더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60이 됐고, 60하고 60을 계산하니까 저항값이 줄어들었네요. 35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법을 한번 눈으로 익혀두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빨리 복습을 한번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접속에서는 자, 오매 법칙부터 했죠? 오매 법칙 한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법칙 다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법칙은 I는 R분의 V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전압과 저항을 하는데 전류를 구하고 싶어. 그럴 때는 1법칙을 쓰고, 전류도 알고 저항도 아는데 전압을 구하고 싶어. 그럴 때는 2식을 쓰고, 3식은 R는 I분의 V 해가지고 전압과 전류를 알 때 저항을 구하고자 할 때는 3식을 쓴다.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거를 I는 이코로 여기 1분의 I가 붙어 있다 그랬죠? 1분의 I가 붙어 있으니까 1분의 I는 R분의 V니까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니까 1분의 I R는 이코로 1분의 V, V는 IR이죠. 이렇게 푸는 방법은 이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기능사 시험을 보러 가서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달달달 외워서 줄줄줄 나와야 돼요. 줄줄줄 나와서 I는 R분의 V, V는 IR, R는 I분의 V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암기하는 게 많죠. 암기를 하라니 그냥 모든 것을 다 암기하려니 여러분들이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약간 이거 분수식에 대한 설명한 거고, 아까 여기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기전력계 전압과의 그 표현 방식, 전기를 일으키는 것에는 건전지, 배터리, 발전기 이런 거는 기전력,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전압이라는데 이러한 전압은 단자 전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압 강화, 성간 전압이라 하는데 요 말을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암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넘어가서 저항의 접속에는
자, 저항의 접속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렬, 하나는 병렬, 그 다음에 직렬 플러스 병렬 이렇게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집에서나 공장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다 무슨 방식이에요? 병렬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렬의 전기에 대해서 직렬도 알아야 되니까 계산하는 법은 다 하되 여러분들은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연결하는 결선 방식은 다 병렬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직렬로 연결하니까 R1, R2, R3를 더하면요. 저항값이 커져요. 저항값이 당연하죠. R1 10, 20, 30이니까 다 더하니까 60에다가 30에다 30이니까 60이 됐어요. 60이 됐죠? 저항값이 커졌습니다. 저항값이 커지는데 병렬은 반대로 작아집니다. 병렬은 작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하는 걸 또 한번 살펴보면은 병렬 접속에 대한 거 했고 병렬 접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220볼트를 합시다. 집에서 220볼트를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220. 이 형광등에 걸리는 전압도 220. 난로에 걸리는 전압도 220. 다 220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이용하는 것은 다 병렬 접속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방이 A 방이 있고 그 다음에 B 방이 있는데 A 방과 B 방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A 방과 B 방도 병렬로 된 게 있고 여러분 집과 옆에 집 있는데 옆에 집은 직렬인가 병렬인가? 병렬입니다. 여러분이 군포시에 사는데 군포시에 사는 사람하고 수원시에 사는 사람하고 직렬인가 병렬인가? 병렬이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가지고 우리가 병렬로만 계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직렬을 사용하는 곳이 회로상이라든지 이런 시험 문제상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 영역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